오늘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들 위주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주포의 작업이 들어간 종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면 위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없기에 쉽게 날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타점을 잘못 잡으면 고점에서 물리기 쉬운 위험성도 항시 존재합니다. 진짜 고수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는 상당히 위험성이 내재된 투자 방식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기본 생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포지션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하며 어느 정도 조정은 감수할 수 있다는 신법도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신고가 영역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SG입니다. 뉴스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SG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부분 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17일 밝혔다. SG는 국내 아스콘 업계 1위 업체다. 2009년 설립돼 2016년 중견기업으로 지정됐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 아스콘이 주력 상품이다 보니 입찰이 제한된 2020년부터 실적이 하락했다. 2019년까지 1,000억 원 이상 기록하던 연 매출은 2020년 759억 원, 2021년 701억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31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로 아스콘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서 부분 해제되면서 2022년 899억 원, 2023년 809억 원까지 회복했다. 올해 3월에는 조달청으로부터 2년간 727억 원 규모, 지분법 자회사를 포함하면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해 광급시장을 중심으로 한 매출 회복세에 올라탔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연구원은 국내 아스콘 시장은 광급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익성이 좋아 올해부터 SG의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올해부터는 2020년 이전 수준의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산업 폐기물인 제강 슬래그를 활용한 에코스티라스콘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진출한 점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SG는 올해 2월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을 세우고 현지 철강업체 베트인베스트 그룹으로부터 향후 10년간 4,200만 톤의 슬래그를 무상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5월에는 현지 건설사 DS프롬 그룹이 보유한 아스콘 공장 6곳에서 에코스티라스콘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또 서울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남부 무콜라이우주 정부와 도로 재건 사업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약 400억 원의 수주를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현지 철강 1위 기업과의 슬래그 공급 계약, 첫 특허 출원, 고속도로 사업 레퍼런스 진행, 생산 캐파 확보 등 향후 현지에서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예상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1,350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했다. 이상입니다. 모멘텀이 아주 강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관점은 철저하게 차트상 신고가 영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황이나 모멘텀은 차치하고 차트상에서 주포의 적극적 핸들링에 중점을 두고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급 하나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포가 매집을 끝내고 이제 매물을 소화하며 본격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작정을 했다. 수급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는 트레이더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종목이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 이제 날아갈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OBV 보조지표에서도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는 이 종목을 모아온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의 꿈틀거림이 일봉에서는 상당히 큰 진폭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간 조정 구간입니다. 가격 조정 구간입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나온 구간입니다. 주포는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서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왜 주포는 시원시원하게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이런 장난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포는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주포 입장에서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은 후에 비교적 큰 돈을 쓰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주포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작정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 시기를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수급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아, 이놈이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며 지들이 목표한 지점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후에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것을 보고 주포의 적극적 핸들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주가는 급등 후에 조정을 보이지 않고 장대 양봉 고점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지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 다음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항 라인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이 저항 라인만 돌파하면 이 주식은 날아갑니다. 구름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 자체는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이 심할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거래량에서 알 수 있듯 주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상당 부분 매도 물량을 소화한 상태입니다. 주포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주포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주가를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나 방향성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평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의 지지를 받으며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초입입니다. 테마선도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타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장막판에 살짝 터치하고 반등을 한 자리입니다. 다음날 슈팅이 나왔네요.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30분마다 단일가로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각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아침에 갭으로 떠서 3.43% 상승 중입니다. 피봇 1차, 피봇 2차 저항 라인, 그리고 전고 라인까지 한 방에 뚫어준 상황입니다. 이 세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온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분봉상의 전고점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과열 지정이 풀리고 나서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이 되면 더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들의 주가 변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재무나 모멘텀 혹은 시황과 관련 없이 단순하게 차트 분석을 통해 주가 변동을 예측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 차원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목은 주로 우크 재건 이슈로 시세를 보이곤 했었습니다. 오늘 데모 같은 우크 재건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앞서 주봉에서 보았듯 역대급 수급 상황에서 주포가 착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활발했던 거래량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급격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과열이 풀리고 나서 거래량이 활발해지면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 그리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인 대봉LS입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대봉LS가 글로벌 펩타이드 업체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지난달 26일 대봉LS는 미국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기업 누브리졸 라이프 사이언스와 손을 잡았다. 글로벌 화학기업인 누브리졸 라이프 사이언스는 최첨단 바이오 및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효능원료 브랜드 리포텍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펩타이드 원료를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화장품 산업에서 펩타이드가 다시 대두된다. 피부 탄력 향상과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가 최근에는 진정 모공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기능 펩타이드 화장품으로 출시되면서 화장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K뷰티 브랜드들이 틱톡 영상을 활용해 펩타이드 화장품 효과를 소비자들에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누브리졸은 세계 최초로 표정주름을 타깃하는 보톡스 유사 펩타이드를 만든 업체다. 대봉LS 화장품 소재 개발부 관계자는 펩타이드의 재부상은 브랜드들이 과학적 근거와 실제 효과를 발휘하는 화장품으로 소비자가 피부 건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핵심은 성분이다라며 좋은 성분이 뷰티와 화장품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방증이며 대봉LS가 그 중심에서 고객 요구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봉LS는 지난 1986년 설립 이래 쌓아온 아미노산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원료의약품, 화장품 소재, 식품 첨가물 원료 등을 제조 공급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분야로 호흡기, 고혈압, 소화기, 고지혈증 치료제 및 아미노산 유도체를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 치료제, 호흡기 치료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 천연 화장품 코스모 인증을 37개 품목 완료했으며 RSPO 정식 인증 제품 유통 라이선스도 획득했다. 최근 주름 개선을 넘어 피부 노화 방지와 탄력 개선, 미백 등 다양한 멀티 안티에이징 기능을 탑재한 업그레이드 버전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아지렐린 펩타이드를 시장에 선보였다. 리포텍 아지렐린 펩타이드는 기존 버전 대비 32.7% 향상된 표정주름 형성 억제력을 보여준다. 이는 스네어 복합체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표정주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이웃세포 노화와 피부 장벽 손상을 막아 탄력 감소와 영구주름 생성을 방지한다. 이런 원료 업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체결한 루브리졸 역시 이 분야의 강자 기업이다. 루브리졸은 30여 종 혁신적인 펩타이드를 보유했다. 이 중 다우너지 펩타이드는 수면 부족에도 피부를 깨워주는 생체 시계 알람 펩타이드 역할을 한다. 대봉LS 박진호 대표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펩타이드의 재부상을 예측하고 선제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이번 협력이 가진 의미를 강조했다. 대봉LS는 루브리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차별화된 리포텍의 펩타이드 제품을 국내에 소개, 판매하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상입니다. 동사가 2023년 시제품으로 개발한 리라글루티드 성분은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에서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섹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오늘의 주제는 수급과 관련된 차트상의 매수 타점입니다. 이 기업의 미래 사업 전망성이나 모멘텀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종목은 모두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종목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가의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포의 적극적 핸들링을 감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가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이것 하나만 보아도 이제 이 종목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날아가느냐, 다시 조정을 보이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조정의 폭과 기간은 짧게 나오고 더 치고 갈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수급입니다. 주포가 물량을 투입해놓고 다시 저점 매집으로 돌아선다면 지금까지 헛짓거리를 한 결과가 됩니다. 바로 전에 전고 돌파에 실패한 자리와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돌파 후 조정을 보이더라도 일단 돌파가 나올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121선과 241선이 밀집되어 있다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급등을 했다가 길고 긴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높여가며 삼각 수렴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어김없이 삼각 수렴의 끝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자리가 구름대가 얇아지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삼각수렴을 한눈에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급등 전에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급등 이후 또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후에 등락을 반복하지만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마선의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 중입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의 골든 크로스가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차트에서 여기가 대세 변곡점 못지않은 맥점이 됩니다. 이렇게 차트를 볼 때 맥점들을 탁탁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차트 분석을 보여드리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공부를 통해 차트 분석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새로운 차트를 만나게 되더라도 5분 정도만 분석을 하면 주봉, 일봉, 분봉 등을 다 분석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공하셔서 그러한 능력을 터득하셔야 합니다. 탁 보면 압니다. 라는 경지까지 도달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는 길입니다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야 이 시장에서 강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실력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실력을 기르면 됩니다. 어떤 슈퍼개미와 마주해서 토론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터득하는 기쁨이야말로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복입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급등 이후의 상황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후에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기준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차트를 좀 작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표시들은 다 지우고 저점이 높아지는 자리들에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 3번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온 자리들을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삼각수렴의 끝자리입니다. 동시에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이평선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두 번째 급등의 자리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면서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며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중요 맥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는지 여러 차트를 돌려보며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음봉을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한 이후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지발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점을 높여가더니 박스권 돌파가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전 거래일에 비해 상당히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 작은 거래량에서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곧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것입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빨간 저지반은 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지만 공중 부양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딱 보아도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저점이 높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돌파 전에 나오는 전조 현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위의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 있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2, 3일 내에 슈팅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타점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퓨처캠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더 자세한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급도 엄청납니다. 주포가 작정하고 끌어올리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도 이런 차트를 보면 아, 이건 뭔가 있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설 기세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지금 당장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신약 임상 발표가 터지면 바로 날아가는 것이 제약 바이오의 특징입니다. 이평선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1선이 급하게 121선을 따라붙고 있습니다. 121선도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에 대한 공략 방법입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중장 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을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방법도 익혀두셔야 합니다.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먹고 빠지는 포지션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이평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한 방에 모든 이평선들을 뚫어주며 기준선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이 자리가 또 하나의 황금 맥점입니다. 저지바를 돌파한 후 조정을 보이다가 이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꼭 한 번은 나오는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제가 주포는 그냥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개미털기 구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형적인 개미털기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간을 견디어내든가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사야 합니다. 상승 과정에서도 매물 소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신고가 영역에서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선과 캔들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추세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추세선의 하단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역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30분봉 차트를 참조해보면 좋습니다. 30분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좋은 타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다가 발산을 시작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공중 부양선이 깨지지 않기에 쭉 끌고 가도 됩니다. 중간에 공중 부양선이 살짝 깨지기도 했으나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도 타이밍은 각자 기준을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30분봉 차트로 하도 많은 실험을 해서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전환선, 5일선, 21선, 61선 등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것은 저만의 경험이기에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일봉상에서 주가의 위치를 보면 대략 답이 보입니다. 여하튼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 타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횡보를 하다가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해야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 부양선이 깨지며 줄줄 밑으로 흐르던 주가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공중 부양선 돌파에 성공을 했으나 다시 밑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공중 부양선 재돌파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차후 타점을 잡는 요령은 동일합니다. 공중 부양선이 아래로 내려온다면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고 나서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공중 부양선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면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줄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위에 보조 지표들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MACD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이며 영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세 종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단주로 연습하시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의 주가 추이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